좋아요, 구독! 네, 먼저 본부장님의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테슬라발 훈풍 속에서 좀 힘을 내줬던 2차 전지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LNF의 강세가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은 그 2차 전지주의 주도를 전고체 배터리 쪽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다시 2차 전지주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몰린 모습인데 수급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 추세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들어오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4년도까지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보다 좀 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어쨌든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었죠. 근데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때쯤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저점대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중순쯤에, 올해 상반기에서 중순까지 보여줬었던 그런 강력한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런 강력한 랠리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종목군들을 좀 잘 선별을 하고 실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잡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상향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돌발적인 악재만 없다면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보여줬던 상승은 이례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상향 추세가 좀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꿈의 배터리와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한 또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한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13년 만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경우에도 30% 가득 채워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농화성 역시도 비슷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 2차 전지 전반의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오늘 생긴 것은 맞고,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1000억대이기 때문에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배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자금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1000억대가 지금 보시면은 1,172억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수혜는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라고 해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사실 좀 비약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 전고체에 대한 메리트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찌 됐건 간에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육성을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적인 면에서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에 대한 전고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전고체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만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전반에 강한 수혜로 나타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앞서서 짚어봤던 종목 중에서 한농화성을 보면 사실 긴 하락세를 딛고 오늘 좀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네, 수급의 힘이죠. 어찌됐건 간에 이 모멘텀이 생기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00억대 기업입니다. 이제 영업이익은 그래도 약 4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아닌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고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양극재도 있고요, 음극재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전고체 같은 경우는 전해질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이 기존에는 액체의 성향을 많이 액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고체로 만든다라는 거죠. 고체로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일본 쪽인데 이 전고체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의는 그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1천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지금 낙폭 과대 지점에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도 좀 살펴볼게요. 이 종목의 경우에 최근에 증설 문제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층의 성장 속도는 둔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투자하는 황화리튬의 신규 사업과 이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력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잠시 제가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애플 쪽에서 OLED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OLED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OLED 같은 경우도 사실 2010년도쯤에 개발이 완료된 소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전해질 같은 경우도 고체로 만들어서 전고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상용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황화 리튬 신규 산업 같은 경우는 황화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고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3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폴리머고요. 하나는 이 황산 리튬이고 하나는 이제 산화물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황화 리튬이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전고체 쪽에 대한 다른 소재를 이용한 전고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씩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선 이제 산화물을 가지고 만드는 전고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하지만 황화 리튬 쪽으로는 이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연간 생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도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전고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먼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027년 상용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가 느린 상태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부분이 전고체만 개발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앞지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계속해서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늦춰지더니 이제 2027년도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밀도도 높고 전기차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전고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지만 실질적인 상용화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소재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상쇄해야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 기업들의 실제 매출로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낙폭이 과했었던 상태, 저점대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에도 트레이딩 관점을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게 됐던 첨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이슈 속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주가는 밀리고 있는 만큼 반등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첨보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짚어봤었던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독보적으로 큰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매출도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식각과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라든지 다른 소재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온전히 전고체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오늘 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만들어놨었던 이 96,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라는 기업은 뭐 전고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해질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거든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대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첨보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첨보는 저점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 중에서는 네. 없고요. 제가 이제 CIS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장중에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플러스 17%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8%대까지 반납이 나온 상황인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고 투자 관점으로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전고체가 부각이 됐을 때 항상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현재 CI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 하락을 하다가 10월 31일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전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왔었던 계기가 공매도 금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시세가 그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 우리나라 셀 업체들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중에서 이 전고체 쪽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근데 이 삼성 SDI와 실질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전고체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 CIS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전고체 쪽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 SDI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이 CIS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이제 시장에서 오늘 전고체가 부각된 명분 중에 하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부분이었죠. 13년 만에 통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CIS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국책과제를 여러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이 전고체에 대한 육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CIS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첨보라든지 CIS 같이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추후에 투자의 관점까지도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물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상단부에 있는 가격대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CIS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로 나가는데 오늘 종가로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이후에 목표가는 제가 좀 넓게 잡아서 14,0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9,250원으로 좀 깊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